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10월 9일 9시가 넘었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합니다. 이번에 매우 중요한 뉴스는요, 바로 JTBC가 폭로한 내용입니다. 바로 정민용 변호사, 그러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요 유동규하고 가장 밀접하게 수익 분배 구조, 그리고 어떻게 주주를 구성할 것이냐, 사업자는 어떻게 선정할 것이냐, 사업자는 어떤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할 것이냐, 이러한 모든, 즉 대장동 개발 사건에 관련된 지금 모든 비리 의혹의 원천이 말하자면 첫 단추를 잘못됐잖아요. 수익 배분이 완전히 민간인들이 다 아무리 이익이 많이 남더라도 그대로 100% 허용하는 거, 그리고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다가는 1800억 이상은 못 가져가겠다 캡을 씌우는 거, 이러한 원천적인 잘못된 수익 구조를 딴 장본인이 유동규하고 정민용 변호사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정민용 변호사는 유동규하고 유원홀딩스를 찾아가지고 김만배 측에서 제공했다고 하는 수익, 우선 뭐 700억이다 얼마다 쭉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를 받아내는 하나의 창구, 이 저수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받는 페이퍼 컴퍼니가 유원홀딩스예요. 유원홀딩스를 정민용이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유동규하고 같이 동업하는 걸로 딱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민용이가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2번씩 검찰에서 부른 건데, JTBC 보도가 상당히 중요한 이 폭탄 선언을 했다, 정민용이가. 그래서 자술서를 긴급 입수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맨 먼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용량이 말이죠, 이 정 변호사가 검찰에 제출한 이 자술서 분량이 A4 용지 20쪽이니까요 굉장히 많은 거예요. A4 용지 20장 쓰려고 말해요. 그 쓰는데도 시간이 몇 시간씩 걸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A4 용지 20쪽 분량의 자술서를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방금 전에. 그래서 그동안에 유동규 본부장이 핵심 내용은요, 유동규 본부장이 천화동인 1호 1200억 정도를 말하자면 이익금을 냈잖아요. 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나다, 이런 얘기를요 몇 번씩이나 밝혔다.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진술서 내용을 쭉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 8월에 경기관광공사 사장이었던 유동규 본부장이 느닷없이 비료 사업을 같이 하자 제안을 했고, 함께 동업하기로 해가지고 이 투자금을 어디서 빼왔느냐, 남욱한테서 사업자금 20억 원을 투자받았다. 그리고요 작년 10월 달에는 유동규가 수억 원의 이혼 자금을 빌려달라고 부탁을 했고, 유동규가 천화동인 1호는 자기 것이라 라고 하면서 김만배에게 차명으로 맡겨놓았다. 여러 차례 본인한테 밝혔다. 그리고 유동규가 김만배한테 700억 원을 받기로 합의했다. 곧 받을 거다. 이런 내용까지 써 있어요. 이 700억이라는 내용은 이미 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700억과 관련해서 이 유동규는 그거 술 마시고 농담으로 한 얘기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김만배는 이거는 이익을 서로 많이 받으려고 비용을 부풀리다가 나온 내용이지 전혀 사실이 아니다 라고 했는데요. 정민용 변호사가 이거 맞다, 김만배한테 받기로 합의했던 것이고 곧 받을 것이다, 이 내용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유동규가 이혼 자금을 빌리면서 이 정도 담보가 있으니까 곧 갚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700억 원 받으니까 이혼 자금 그거 뭐 몇 푼이나 됩니까? 예, 그래서 이 이혼과 관련해서는요 또 이렇게 자술서에 진술을 했습니다. 유동규가 자신은 공직자이고 재산 신고를 해야 하니까 전처에게 5억 원을 송금해 달라. 그리고 재혼할 여성과는 또 살아야 할 집이 있어야 되니까, 집을 얻어야 되니까 그 여성 이름으로는 6억 8천만 원을 송금해 달라. 그러니까 이혼과 재혼에 관련해서 11억 8천만 원 송금 요청을 한 거예요. 이런 얘기도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정민용 변호사는 송금액, 이 송금을 11억 8천만 원 했습니다. 그래서 이 증빙 서류도 검찰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정 변호사는 대장동 문제가 터진 뒤 지난달 23일 날, 9월 23일 날 대장동 사건이 터진 게 9월 한 13일쯤 되잖아요. 지나서 열흘입니다. 유동규가 차용증과 합의서를 새로 받아갔다.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다. 그러니까 이제 법적 책임을 피하려고 차용증, 합의서 이런 걸 다 받아간 것이죠. 자, 그동안에요 유동규 측에서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라는 건 사실이 아니고 700억 원을 달라고 한 건 농담이었다. 그래서 실소유주 의혹을 완전히 부인해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러한 자술서 내용이 밝혀지니까 전혀 그거는 모르는 얘기다, 이렇게 딱 잡아서 부인을 하는, 이거 뭐 다 부인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유동규
지금 이미 구속돼 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다시 소환해서 추궁할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바로 내일 모레 이 김만배가 피의자 신분으로 이제 검찰에 출두하잖아요. 이런 빼박 증거를 가지고 김만배를 몰아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김만배가 이미 상당 부분의 범죄 행각을 저질렀다,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정영학 녹취록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녹취록은 자기 육성으로 녹음한 거기 때문에 부인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무슨 내용들이 나오느냐? 제가 이미 이 김만배는 범인이다, 이런 자술, 말하자면 양심선언, 폭탄선언을 한 것이 마찬가지다, 한 대여섯 가지를 제가 쭉 분석해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다 녹취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녹취록은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자기가 한 얘기를 자기가 부인한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그만큼 녹취록은요, 파장이 큰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닌 것은 잘 알지 않느냐, 이렇게 정영하게 하고 남욱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화동인 1호가 내 것이 아닌 거 잘 알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는 정민용 변호사가 유동규가 직접 천화동인은 그거 내 거야, 거기서 700억 받을 게 있어, 이 얘기한 거 딱 맞아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정영회 회계사에게 김만배가 육성으로 그 내 거인 거 다 알지 않느냐, 내가 회사 주인이 아니라는 거 다 알면 어떻게 하지,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녹취록에 나오잖아요. 이 얘기하고 정민용 변호사가 얘기한 거하고 딱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 아니겠어요? 자, 그리고요, 또 언론에서 그동안 취재한 걸 보면 이 정재창이라는 사람은 우일의 자산관리의 대주주예요. 즉 우일의 개발과 관련해서 말하자면 화천대유 같은 역할을 하는 데가 우일의 자산관리인데, 거기에 말하자면 화천대유 김만배 같은 거잖아요. 김만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우일에서는요, 정재창이에요. 근데 이 정재창이가 유동규한테 3억 원 뇌물을 줬어요. 이게 이번에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 3억 원 뇌물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김만배한테 당신 150억 내놔, 이렇게 딱 했어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이거를 정영욱 회계사하고 남욱이하고 상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상의를 하니까 남욱하고 이 정 회계사가 뭐라고 했느냐, 당신 천화동인 1호 배당금 1208억 있잖아, 거기서 부담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만 보더라도 이게 천화동인 1호는 이게 유동규 거다라고 하는 정민용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또 다른 녹취록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 그거 천화동인 1호 배당금 절반은 그분 거야, 너희도 잘 알고 있잖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분 거라는 거 하는 것이 유동규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분이다, 존칭을 썼거든요. 그런데 김만배는 유동규보다 3살, 4살 우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그분이라고 할 리는 없다. 그래서 김만배보다 울선일 것이다. 그래서 이 실소유주는 결국 누구냐? 이게 결국은 몸통 아니냐? 이런 추론이 가능한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의 심각성, 문제의 몸통, 여기서 바로 이재명이가 유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규는요, 지난번에 최근에 이제 쭉 어떻게 되어 있냐면 2015년도에 화천대유축 컨소시엄을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개발 수익의 2%를 받기로 약정한 뒤에 작년 10월 달에 700억 원을 받기로 김만배하고 약속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화천대유축에서는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는 김만배야, 유동규가 아니야, 이렇게 부인하고 있지만은 녹취록 등으로 7천억 원대의 개발이익 분배에 관한 이면 합의가 있을 것이다. 뭐 7천억의 이익이다, 8천억 이익이다. 근데 8천억 이익이 맞아요. 왜냐하면 4,040억은 이미 최근 3년간의 배당금으로 딱 정해진 거고 4천억은 분양수익에서 나온 거예요. 분양수익. 근데 분양수익이 확정된 것이 한 3천억 정도 되고 지금 추가 분양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 추가 분양 분양수익을 얼마로 보느냐에 따라서 7천억이 되기도 하고 8천억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일단은 8천억, 이렇게 여러분들 마음 편하게 그냥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미 검찰에서는 천화동인 1호 소유주가 지금 이한성 대표로 돼 있잖아요. 이한성이도 지난 6일 날 조사했어요. 그리고 또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민용 변호사를 2번씩이나 부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김만배를 부르면 이거 바로 구속영장이 청구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진술 내용들을 검찰이 다 가지고 있을 것이다, 제가 확신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 대장동 개발 의혹, 지금같이 수익 배분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사실상 10년 정도가 걸렸다. 그래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측에서는 유동규, 그리고 성남시의회 측에서는 최윤길,
그리고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한 사람들이 말하자면 결국 남욱과 정영학인데, 남욱과 정영학은 2009년도부터 이 대장동 개발 시행사 자문단으로 활동을 했다. 그로부터 쭉 계산해 보면 10년이 넘는 밑그림을 그렸다. 이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미 남욱 같은 경우는 한번 구속된 적까지 있잖아요. 대장동 개발해가지고 LH 사태가 개발하는 거 막아달라. 민간인이 개발하게 달라. 그래서 민간 업자들한테 8억 원이 넘는 로비 자금을 받아가지고 구속됐어요. 근데 물론 최종적으로 뭐 이 근거가 빈약하다 그래갖고 풀려나긴 했지만요. 일단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서는요. 제일 잘 아는 전문가가 바로 남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엄청난 수익을 올려가지고 해먹고서 1,008억이나 수익을 올렸잖아요. 8천여만 원 투자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 샌디에이고 도망갔는데 요새 이제 언론에 이렇게 많이 나고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샌디에이고 교포사에 나타나지 않고 다른 데로 또 옮겨갔다라는 보도가 지금 최신 보도예요. 지금 샌디에이고에 이제 없어요. 지금 나오는 거 보면. 그리고 정영학이는 열받으니까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되면 법적 처벌이 두려우니까 녹취록을 한 2년간 녹취록 한 19개 분량을 전부 검찰에 제출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이게 녹취록이 19개면요. 대단한 거예요. 그 중에 13번째 녹취록이 제일 중요한 녹취록이다. 여기에 이런 이익 배분 얘기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최윤길이는 본래 이 새누리당 소속했는데요. 결국은 뭐 많은 과정을 거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바꾸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성남시의회 의장이 됐어요. 시의원 하다가. 그래서 2010년도 3월에서 6월까지는요. 이 판교 프로젝트 금융투자 대표 김씨인데 이 사람으로부터 시의회 발언 원고를 받아요. 그래서 시의회에서 어떤 연설을 하느냐, 입장을 발표하느냐. 대장동은 LH가 아닌 민간 주도로 이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발언을 해줘요. 왜냐하면 판교 프로젝트 금융투자 대표 김모 씨한테 사주를 받아. 이렇게 발언을 그대로 써준 대로 읽고서 얼마를 받느냐? 1억 원을 받아요. 매물. 근데 이게 문제가 될 거니까 이걸 돌려줘요. 그래서 나중에 검찰에 기소가 돼가지고 조사를 받았는데 무혐의로 풀려나눕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 후에 간이 커져가지고 그때는 이제 의장이 됩니다. 의장이 돼가지고는 대장동 개발 사업을 위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요. 근데 성남도시개발공사 만드는데 이 만드는 조례안을 말하자면 최윤길 의장이 됐으니까 주도해서 만들어내요. 민주당 친구들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이때 새누리당 의원들은 반대를 합니다. 반대하고 퇴장하니까 의결정수수 민주당하고 지들끼리 딱 해갖고 통과시켜버려요. 이게 2013년 2월에요. 이때부터 말하자면 대장동 사건에 직접 개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윤길이가 그만두고 나서 지금 화천대유 부회장을 맡고 있잖아요. 지금 억대 연봉에 성과급도 수억, 수십억 받았을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은 곽상도 아들이 성과급 50억을 받았는데 최윤길이는 훨씬 더 높은 화천대유의 부회장 직책을 맡고 있는데 그 아들보다는 더 받았을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지금 배를 불리고 있는 사람이 최윤길이에요. 그리고 성남시장이 누구입니까? 이재명이가 성남체육회 회장이 딱 되니까 뭐가 됐어요? 바로 그 밑에 성남체육회 부회장이 돼요. 그러면서 수천만 원을 영수증 없이 막 써 제낀 사람이 바로 최윤길이에요. 그래서 최윤길의 비리 혐의, 범죄 혐의를 우리 언론 여러분들께서 집중적으로 취재해서 보도를 해야 될 지금 상황에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딱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2015년도 2월에 대장동 개발을 위해서 공모가 들어가잖아요. 공모 딱 일주일 전에 김만배가 이 남욱 변호사하고 정회계사하고 서로 이제 뭐 의견도 맞추고 조율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화천대유를 설립해요. 화천대유를 설립해서 말하자면 이 사업을 결국 다 냅니다.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새겨쳐 나온 게 선화동인 1호서부터 7호까지 나와 있어가지고 선화동인 1, 2, 3호는 김만배 플러스 가족들, 누나하고 동생. 그 다음에 4호, 여기는, 4호는 남욱 거. 그죠? 5호는 정영학 거. 그 다음에 6호, 7호. 이 7호는 또 김만배의 친구, 언론계 인사, 즉, 배씨. 이렇게 딱 자기들끼리 완전히 다 독식을 하게 돼요. 여기에 2015년도 3월 누가 결정적으로 배후에서 역할을 하느냐? 바로 유동규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직무 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 이익에 이미 말씀을 드린 대로 25%를 받기로 김만배하고 약속을 했다. 그리고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대장동 사업자로 딱 하루 만에 선정을 하는 거예요. 1조 5천억짜리를 화천대유는 이 공모하기 일주일 전에 화천대유를 설립하고
일주일 전에 설립한 화천대유가 공모 접수 하루 만에 1조 5천억짜리를 딱 사업을 딱 내는 거예요. 이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아무리 순진하게 이거 죄가 없어 라고 본다 하더라도 죄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요, 지금 뭐 여기저기서 뭐 이 진중권 교수도 이재명이 비판하고 유동규 비판하고 지금 모두가 국민의힘 다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권경의 변호사, 민변 출신 변호사가요, 권경의 이 민변 출신 변호사들이 이재명이 변호를 1, 2, 3심 뭐라고 그럴까요? 변호를 많이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직격탄을 가하는 입장문을 방금 내놨어요. 그래서 민변 출신 이런 변호사들을 갖다가 권력 벼째며 이득을 챙기는 집단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권경의 변호사 뭐라고 했냐면요. 민변 공동성명이 이끈 이강훈 변호사는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능력을 인정하는 법무법인 덕수 옛 동료지만 성명의 내용과 수준은 핵심이 빠졌다. 기대이하다. 저 대법원 변론에 김영태 변호사님은 이름만 올리셨나? 법무법인 한결 송도한 변호사도 이름만 올렸나? 이름 올린 대가로 국직간 정보 관련 소송을 수임하고 국가인권회 위원장 등 자리를 가시고 이재명의 공직선거법 위반이 무슨 국보법 위반인가? 형 강제 입원시키지 않았다는 거짓말 막아주는 게 민변 공익소송이라고? 참 다들 썩을 대로 썩었어. 권력 벼째며 이득 챙기는 집단들이 무슨 민주사회를 위한답시고 민변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인 모임이잖아요. 이거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권경의 변호사가 지금 이 페이북에다가 입장을 올렸는데 거기에 1, 2, 3심 그리고 대법원 변호사 명단을 쭉 다 적어놨어요. 자, 수원지법 1심에서 법무법인 평산 담당 변호사는 강찬우, 하지인, 신성윤, 이 강찬우가 자문 변호사 됐잖아요. 그 다음에 변호사 이태영, 변호사 이태영이가 누굽니까? 3억짜리 수표하고 20억짜리 CP를 받았다는 사람이 이태영 변호사예요. 그 다음에 법무법인 LKBN 파트너스, 현 정권의 김앤장이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최고 잘 나가는 LKBN 파트너스, 변호사는 김종근, 이형찬, 이승엽, 정진엽, 이평희. 그 다음에 변호사 나승철 변호사. 이 남모 변호사가 바로 이태영과 짝짝꿍해갖고 이 변호했다라는 사람이 나승철 변호사. 법무법인 소백의 황정근, 최원재, 황수량 변호사 김준혁. 그 다음에 수원고법 20에서는요, 법무법인 LKBN 파트너스의 김종근, 이승엽, 정진열, 그 다음에 이힘찬, 그 다음에 이평희, 그 다음에 변호사 나승철, 이태영, 그 다음에 법무법인 증원, 담당 변호사는 권재칠, 박형민, 김태현, 박영섭, 그 다음에 수원고법 파기환송했을 때의 법무법인은 LKBN 파트너스, 여기는 LKBN 파트너스가 주무 로펌이에요. 여기 아까 인용한 분들, 나승철이, 이태영이 또 들어가요. 그 다음에 법무법인 중원에서도 권재칠, 박현민, 김태현, 박영섭이가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대법원에서는요, 김앤장이 들어갑니다. 이상훈 변호사. 그 다음에 LKBN 파트너스의 김종근과 정진열, 신재현이가 들어가고요. 법무법인 화우에서 이홍훈, 차지훈, 김성식, 조희환. 그 다음에 법무법인 양재에서 최병모, 법무법인 한결에서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 됐잖아요. 변호사 나승철이 또 들어갑니다. 법무법인 덕수에서 김형태가 들어가요. 법무법인 경에서 백승헌이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해서 쟁쟁한 변호사들이 다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말이죠. 민변 출신으로 이재명 캠프의 총괄본부장인 박주민이도 지난 8월 30일 날 뭐라고 했느냐. 민변에는 공익적 부분과 관련된 사안으로 수사 재판을 받을 경우 지지한다는 의미에서 변호인 이름을 올리는 전통이자 관행이 있었다. 곽주민도 민변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변호사 대납 의혹이 계속 벌어지니까 이런 식으로 그거 공짜로 해주는 거야.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법조계에서는 이렇게 아주 대단한 로펌들 10여 곳에서 변호사 30여 명이 선임을 했는데 대법관, 헌재 재판관, 검사장 출신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고위 전관들은 사건 착수금만 억대 금액을 받는 경우가 많은데 변호사들의 타임 차지까지 고려하면 수십억 원 수임료가 들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정치권과 법조계에서 그래서 변호사 대납 의혹이 불거졌어요. 이낙연 대표가 지난 8월 달에 수임료 문제를 공식으로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재산 공개까지 말하자면 인용을 했어요. 당시 그러니까 이 지사 진영에서 재산 총액 기준 2021년도 3월 관보를 보면 1억 2,975만 원이 감소했고, 주택 그다음에 평가액 증가분을 감안하면
3억 225만 원이 감소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변호사비로 3억 정도는 쓴 거야. 이거를 강조하고 있었어요. 자, 그리고 명백한 허위 사실이다. 이재명 이런 이 수임료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그리고 지지 차원에서 변호인단에 단순히 이름을 올려놓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요. 일파만파로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환기시켜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방송을 마치고 또 이어서 방송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요, 전옥현의 안보정론 알람을 설정해서 중요 뉴스를 제대로 쭉 빠뜨리지 않고 들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